마이크 타이슨, 조지 포먼, 디온테이 와일더 등 복싱 역사상 최강의 하드펀처로 평가받는 그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조금도 끌리지 않는 괴물복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파운드 포 파운드 5위이자 승률 100%의 KO율 100%를 자랑하는 유일한 세계 챔피언. 툭 치는 것만으로도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불가사의한 주먹의 소유자. 이런 만화 같은 파워와 전적을 보유하는 선수는 바로 아투르 베테르비에프입니다. 현재 드미트리 비볼과 함께 라이트 헤비급을 양분 중인 베테르비에프는 갖다 대기만 하며 무릎이 꺾여버리는 마법 같은 펀치력을 자랑하며 시그니처인 숏블로는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과연 이 상식을 파괴하는 주먹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은 20승 무패 20KO를 기록 중인 아투르 베테르비에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차도로입니다. 뭘 주는 거야? 체첸 혈통인 아투르 베테르비에프는 1985년 다게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소련 해체 이후 체첸 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사회가 마비되면서 거리엔 폭력단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런 흉흉한 세상에서 베테르비에프의 부모님은 체첸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요. 어려운 형편에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입양한다거나 때로는 하룻밤에 30명씩 재워주었고 그만큼 관심을 받지 못한 아투르는 주로 형들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럼 베테르비에프를 복싱의 길로 인도한 것도 바로 형들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길거리 싸움을 일삼고 다니자 동생의 폭력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복싱과 레슬링 체육관으로 데려갔고 운동에 재미를 붙인 아투르가 초등학교를 빼먹으면서까지 체육관을 다녔던 것이죠. 그러던 도중 200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에 아투르는 운동까지 포기하고 주유소에서 일했지만 낮은 급여 때문에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 조직폭력단 가입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동생의 미래를 걱정한 형제들이 대신 경제활동을 도맡아주면서 다시 복싱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복싱에 뛰어든 베테르비에프는 형제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만큼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룩합니다. 그는 2006 유럽 선수권 금메달과 2007 세계 선수권 은메달, 2008 복싱 월드컵 금메달을 획득하고 2010년에는 국제 아마추어 복싱협회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선수로 등극하죠. 또한 2008 베이징과 2012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한 아투르는 비공식 전적 포함 300전 이상을 치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헤비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올렉산드로 우식에게 건드리는 수준의 라이트로 다운을 얻어내는 등 아마추어 시절부터 불가사의한 펀치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013년 프로로 전향한 베테르비에프는 데뷔전에서 숏펀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허리 회전을 준다거나 파워샷 거리에서 때리는 게 아닌 근거리에서 끊어치는 주먹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전완근을 당겨 임팩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2라운드 KO를 기록하죠. 이처럼 만화 같은 파괴력을 과시하며 충격적으로 등장한 아투르는 프로 데뷔 1년 2개월 동안 5전 5승 5KO를 거두는데요. 무심하게 휘두르는 듯 보이지만 얹히기만 해도 감전된 것처럼 떨어뜨리면서 모든 상대들을 아웃파이터로 만들어버리는 마법을 보여주죠. 그리고 베테르비에프는 NABA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커리어를 통틀어 단 한 차례의 다운도 없는 타보리스 크라우드를 만납니다. 직선으로 밀고 들어가 무심하게 꽂아 넣던 아투르는 한쪽이 막혀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팔로만 만드는 원심력으로 임팩트를 창출, 충격으로 인해 거북이처럼 움츠러드는 살벌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렇게 커리어 최초로 다운을 경험한 크라우드는 필사적인 항전에도 2라운드를 넘기지 못하는데요. 소나기 펀치에 정신없이 쓰러진 크라우드는 일어나자마자 세 번째 다운을 허용하고 곧이어 네 번째 다운이 발생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됩니다. Cloud managed to recover, and that is an absolutely jolting left hand from Beterbiev. You can see the head snap back, and he starts to unload again here. And surely Cloud cannot last too much longer. He's trapped in the corner, taking punches. He's trying to. 야, 첫 번째 다운 다시 보시겠습니다. 머리끈이 붙어있는 초근접 거리에서 가로 스탠스로 밸런스를 잡은 다음 발구름으로 체중 이동을 도와줌으로써 임팩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발목부터 허리, 주먹으로 연결되는 회전력에 기반된 펀치가 아니라 주먹이 닿는 순간 팔꿈치를 들어 전완근에 힘을 실었고 가로와 세로,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넘나들면서 순간순간마다 최적의 밸런스를 잡음과 동시에 발구름과 머리 움직임으로 펀치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아투르의 이런 주먹은 툭툭 치는 듯 보이지만 맞아본 상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평가하는 김동해 선수와도 닮아있으며 망치치기나 공던지기 같은 훈련이 펀치력의 토대가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베테르비에프는 이 시기 무섭게 떠오르던 드미트리 비볼과 함께 라이트 헤비급의 차기 스타로 부상합니다. 그는 제프 페이지를 상대로 프로 첫 번째 다운을 당하지만 공격에만 치중된 극단적인 돌격으로 한순간의 흐름을 역전! 도망가는 페이지를 주먹으로 따라가며 곱절로 되갚아줍니다. 그 뒤 스트레이트로 두 번째 다운을, 짧게 치는 레프트로 경기를 마무리한 아투르는 이어지는 상대들을 모조리 괴멸시켜버리는데요. 치밀한 수싸움을 통해 거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저 정직하게 뛰어들어가 철퇴를 휘두르던 아투르는 가드 위에 얹히더라도 전신이 휘청이는 괴랄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몇 라운드까지 버티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합니다. 심지어 팔로만 휘두르는 주먹인데도 온몸이 경직되거나 뭐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쓰러지는 등 경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아투르. 그는 굳이 턱이 아니더라도 맞히는 순간 KO를 시켜버리고 주전장인 근거리에서는 클린치를 하기도 전에 KO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2016년까지 11승 무패 11KO를 기록한 아투르는 드디어 IBF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하는데요. 상대인 엔리코 롤링이 12라운드까지 버티면서 연속 KO 기록이 깨지나 싶었지만 경기 종료 30초를 남겨두고 대포알 같은 라이트를 터뜨립니다. 심지어 가드 위를 때렸음에도 충격이 발끝까지 전파될 만큼 비상식적인 파괴력을 선보인 베테르비에프. 그렇게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17승 무패의 칼럼 존슨을 상대하고 어김없이 다리가 풀려버리는 KO를 연출합니다. 그 뒤 2차 방어전도 무난하게 통과한 아투르는 WBC 챔피언과 통합 타이틀전을 치르는데요. 상대는 17승 무패 14KO의 올렉산드로 그보즈디.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 192cm의 팔 길이와 베테르비에프의 화력을 억누를 수 있는 침착성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투르는 통합 타이틀전이라는 무게감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풀어가는데요. 보통 앞손을 건너뛰고 무작정 돌진하는 편이었으나 반응을 체크하고 가드를 올릴 만큼 카운터를 경계하던 아투르는 평소라면 주먹이 나왔을 거리에서 수비에 신경을 집중, 상대를 끝까지 주시하며 탐색전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2라운드 후반 손맛을 본 아투르는 기존의 폭군 모드로 돌입하는데요. 맷집으로 씹어버리고 가드를 내린 아투르는 토끼몰이를 하듯 사냥을 시작합니다. 주먹을 얼굴로 받아내고 그대로 돌려주는 터프함과 클린치를 쇼펀치로 깨버리는 파괴력, 정직하게 들어가는 배짱으로 공포를 심어주는 아투르. 이에 그보즈딩 역시 연타와 빠른 발로 대항해보지만 어렵겠다는 포인트를 한두 방으로 제압해버립니다. 이따금씩 클린히트에 걸리지만 아무렇지 않게 뚜벅뚜벅 걸어가던 아투르는 늘 그랬듯이 의지부터 꺾어버리는데요. 클린치 말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보즈딕이 자포자기하듯 쓰러지고 풀린 다리를 이끌고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결국 10라운드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15승 무패 15KO라는 살벌한 전적으로 IBF에 이어 WBC까지 석권한 베테르비에프. 그는 늦은 나이에 데뷔한 만큼 어느덧 30대 후반에 접어들지만 오히려 기술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5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진 아투르는 약점이었던 수비를 다듬어서 나오는데요. 맷집에만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손싸움이나 모션 같은 셋업을 활용하고 근거리에서도 최대한 주먹을 아끼면서 미끼를 던지고 낚아채는 치밀한 복싱을 구사합니다. 거기에 각을 먹는 움직임과 스트레이트의 정확도가 개선되면서 파고들 여지가 없는 난공불락의 챔피언으로 굳혀가는 아투르. 그렇게 통합 타이틀을 무난하게 지켜낸 그는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으로 가기 위해 WBO 타이틀전에 출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28승 3패 22KO의 조 스미스 주니어를 상대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정면 승부를 거는데도 이를 받아주지 않던 아투르는 사이드 스텝과 캐치앤잽으로 수싸움을 시도하고 직선 위주의 펀치와 인앤아웃으로 하나씩 잘라먹는 운영에 돌입하죠. 또한 부지런한 스텝으로 타깃에서 벗어난 아투르는 까다로운 앞손 견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무작정 들어가던 과정에서 이제는 체력 안배와 템포 조절, 좌우 이동까지 곁들이는
지능적인 괴물로 성장했음을 알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다음 쇳덩이 같은 오른손을 터뜨리면서 폭군 모드로 돌입하는 아투르. 승리를 확신하자 자비 없이 샌드백처럼 두들기기 시작. 링줄에 파묻어버리면서 두 번째 다운을 가져갑니다. 이미 영혼이 나가버린 스미스. 다시 마음을 잡아보지만 움직임이 굳어버리고 어퍼컷 연타에 라이트 훅이 당도하자 아예 방향 감각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IBF, WBC, WBO 타이틀까지 거머쥐면서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된 베테르비에프. 마지막 남은 WBA 챔피언은 드미트리 비볼. 때마침 카넬로 알바레즈를 잡아내며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죠. 이에 베테르비에프 역시 통합 타이틀전을 희망하지만 WBO 의무 방어전으로 인해 앤서니 야드와 싸우게 되는데요. 거대한 체격에도 스피드가 경량급 못지않은 앤서니는 메이웨더처럼 뒷중심 수비가 좋기 때문에 파워샷을 치기가 어려운 상대입니다. 앤서니가 뒷중심을 유지하자 앞손 옵션이 적은 아투르가 거리를 잡지 못합니다. 몸으로 가두는 식으로 몰아넣지만 돌리면서 빠져나와 버리고 선 수비 후 공격의 포인트를 빼앗깁니다. 평소 잡아두는 기술 대신 화력으로 짓눌렀던 아투르는 처음 겪는 스타일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데요. 이를 전진으로 뚫어보지만 쫓아가기가 쉽지 않고 두세 개씩 나오는 앞손의 잔매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KO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이런 양상을 12라운드 동안 반복해야 하는 앤서니. 움직임이 많은 만큼 체력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타가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발이 느려지자 빠져나오지 못하는 앤서니.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으로 돌파해보지만 돌덩이 같은 카운터가 기다리고 이에 수비 위주에서 볼륨 펀치로 선회하는 가운데 이게 제대로 적중하면서 또다시 흐름이 넘어갑니다. 웬만한 선수들보다 맷집이 뛰어나긴 하나 극강은 아니었던 아투르. 상대의 거친 공세에 다운 직전까지 몰리면서 움직임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아투르의 장점 중 하나는 회복 속도가 기이할 만큼 빠르다는 것인데요. 어느새 살아난 아투르가 또다시 주도권을 차지 도저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계속됩니다. 웅크리는 상대에게 화력을 쏟아보지만 좀비처럼 살아나는 앤서니. 다채로운 원거리 견제의 타이밍을 빼앗기고 크게 치기에는 카운터가 부담됩니다. 그렇게 리듬을 잡아가는 앤서니. 어퍼컷을 치는 순간 카운터에 걸리면서 그동안의 고된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역대급 난전 끝에 진땀 승리를 가져갔으나 아직도 불안한 수비와 느린 스피드, 단순한 패턴에 발목이 잡힐 뻔한 아투르. 어느덧 40대를 코앞에 둔 만큼 에이징 커브를 의심받게 되고 앤서니전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출전합니다. 여기서도 승리한다면 비볼과의 통합 타이틀전이 확정되는 상황. 전세계 복싱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때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하는데요. 마치 감정 없는 기계처럼 무심하게 몰아치면서 20승 무패 20KO라는 살벌한 전적을 완성합니다. Close the show. Archer in front of these fans, mauling at short distance. 이리하여 드미트리 비볼과의 통합 타이틀전이 확정됐으나 부상으로 인해 뜸을 들이게 된 베테르비에프. 현재 비볼의 전적은 22승 무패 11KO로 이 경기의 승자가 복싱 역사상 최고의 라이트 헤비급 선수 중 하나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은 비볼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하나라도 걸린다면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 때문에 베테르비에프의 경기는 도저히 속단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체격이 비슷할 경우 유독 강세를 보였던 만큼 업셋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슈퍼매치가 빨리 열리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